자, 관련해서 추가로 명태균이 김건희가 2번 윤상현한테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는 녹취가 추가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또 하나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발표 하루 전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윤상현 의원에게 사모님이 2번이나 전화했다라고 보낸 메시지를 확보한 겁니다. 하지만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날 김 여사와 통화한 건 맞지만 공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윤상현 의원도 당시 대통령 부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김건희하고 윤석열 중에 누가 윤상현이랑 더 친했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중에? 김건희하고 윤상현 중에 누가 김건희하고 윤석열 중에 누가 윤상현이랑 더 친했겠냐고. 사실 윤상현은 친박계 인사이고 명태균이 끌어다 받기 전에는 윤석열 당시 파한테는 친윤파한테는 완전히 남의 그룹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을 끌어온 게 명태균이라는 전제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윤석열이 보기에는 일은 시키지만 내 사람은 아닌 거고 역으로 김건희가 보기에는 명태균이 속에서 꽂아줬기 때문에 사실상 내 사람 내지는 내 말 듣는 사람이다 라고 라인이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한테 뭔가 전화를 걸어서 일을 시키려고 할 때는 윤석열보다는 김건희의 영이 더 빠릿빠릿하게 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직접 전화하지 않고 김건희가 직접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윤상현에 대한 관리도 윤석열이 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직접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번 윤상현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거를 명태균한테 전했고 명태균은 이준석한테 전했다는 얘기 자체는 사실상 그 당시에 그 보궐공천 전체를 사실상 김건희가 마음대로 쪼물딱쪼물딱 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얼마든지 쳐도 큰 타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윤석열이 안 했으니까. 김건희가 한 거니까. 그냥 일상적인 안보 인사였다고 우기면 끝나는 거예요. 김건희가 권한이 없고 공직이 없는데 윤석열이 전화를 받았다 그래갖고 내가 그걸 들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둘 사이에 김건희 말 듣고 해줬어도 김건희가 시킨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김건희를 압박하고 있는 인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내용은요. 외부 기자를 통해서 밖으로 새어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창원지검에서 지금 뭐 포렌식을 통해서 얻었던 아니면 명태균의 진술을 통해 얻었던 김영선의 진술을 통해 얻었던 창원지검 안에서 속보들이 하루에 사실상 기자가 안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겠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지금 윤석열은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 이미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추정해서 확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생각했잖아. 윤석열이 내려보낸 11명 중에 스파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언론에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 찌라시가 돌고 있는 얘기를 보면 창원지검에는 권유식이라고 차장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권유식? 예. 이 권유식 차장검사가 애초부터 창원지검에 있던 사람이에요. 새로운 수사팀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차장검사니까 지검장 바로 밑이에요. 창원지검의 2인자인 거죠. 2인자인 건데 창원지검에 접수가 돼 있는 이 사건을 이 서울에서 내려온 11명이 지금 뺏어갖고 이걸 전부 다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권유식 창원지검 검사가 이 사람들을 지휘하면서 일종의
일종의 정보들을 언론에 흘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찌라시에서 돌고 있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보면 된다? 이 권유식이 현재 창원지검 안에서의 명태균 조사에서 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오늘 하루 이틀 사이에 보면 됩니다. 옛날에 서울지검의 그 차장검사들 끊어내듯이 갑자기 권유식 차장검사가 잘려가면 얘가 유출자가 맞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단독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들을 수 있으려고 하면 안에 있는 유출자가 멀쩡해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려보낸 11명은 주말에 더럽게 털렸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새끼가 수사 내용을 자꾸 흘리고 있는 거야. 포렌식 내용을 흘리고 있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딱 둘러서 보니까 우리는 아닌데요. 그리고 다 잡았다는 거야. 파견 갔던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 지검장 직전에 권유식 차장검사한테 보고 라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창원지검 2인자라는데? 그러니까 보고는 받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사실상의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파견 검사들은 이보다는 다 미치니까. 그래서 이 밑에 온 애들이 이 사람이 흘리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주말 내내 그 어떤 소스 유출자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잘리고 더 이상 유출이 안 이루어지면 이분이 그동안 의로운 제보인이 맞았던 거고, 아닌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소스가 흘러나오면 다른 쪽에 지금 언론하고 통하는 빨대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뉴스토마토 보도 기사에 보면은 이런 그 기사 내용 안에 이 얘기가 있어요.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의 2인자인 권유식 차장검사는 정통 수사통으로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유미 창원지검장과는 반대되는 성향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차장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에 합류한 이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는 이번 수사가 김영선, 명태균 두 사람 선에서 적당히 덮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농단 수사팀에 합류를 한 경력이 있다면 수사팀에 합류한 거지. 수사팀에 특검팀 그렇죠.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그 당시에 특검팀 안에도 굉장히 많은 파견 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이 주로 맡았던 그 부분은 3부라 그래서 기업 범죄팀이었어요. 즉 계좌 추적하는 부서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금 흐름을 보는데 한정돼 있었고, 이거를 중심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국정농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했겠죠. 옷 사다 입힌 거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안에서 침대가 왜 있나, 김치냉장고는 왜 있나, 비아그라는 왜 샀나, 비아그라 있는데 88정은 왜 샀나, 이런 것들 조사하는 팀도 따로 있었겠지. 하지만 그런 조사를 했던 조사팀하고 조사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발표를 이어나가고, 박영수에 의해서 모든 발표를 이어나가고 특검을 대표하던 부분은 삼성에 대한 자금과 그와 관련된 기업범죄를 조사하던 한동훈, 윤석열 팀이었다는 거야. 나머지 부분은 가서 특검으로 들어가긴 했으나, 조사는 열심히 여러 분야에서 했으나 빛을 못 봤던 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마도 이 양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중요한 건 저 기사의 내용대로는 권유식이 있는 한은 그냥 둘만 하는 차원에서는 안 끝난다는 얘기야. 그럼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유식을 자르려고 하겠죠. 과연 권유식을 자르려고 하는 권유식 차장검사가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또 하나의 앞으로 수사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